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요즘 김포 지역으로 나와서 상담 업무가 되게 많은데, 이제 영어학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초등학생 어머님들이나 중학생 1학년 학생들 어머님들이나 지금 또 겨울방학이니까요,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영어 문법을 가르쳐야 하는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학원을 고를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원어민이 많은 어학원 중심으로 보내야 할지, 한국인 선생님들이 많은 그런 학원을 보내야 할지,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어학원을 선택하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마냥 즐겁게 영어만 하고 하다가 나중에 중학교 가서 시험을 완전히 망치고 기본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영어 문법 공부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법 공부는 왜 하는가? 문법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사실은 영어의 이제 유창성이나 어떻게 보면은 좀 기능성 이런 것들을 볼 때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4개의 영역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유창성이나 능력 부분에 그래머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문법이 들어가지 않아서 주요 영역이 아니죠. 외국인이 저에게 와가지고 어순이 엉망인 상태로 질문을 해줘도 아마 저는 모국어 한국인이니까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교정도 해줄 수 있고. 사실 우리는 모국어 한국인이지만 한국어 문법을 잘 몰라요. 그런 상태로 한국어의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다 하고 있죠. 사실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에 기반의 문법이 들어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학원에서 종사하지만 상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문법의 기본적인 이유는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고 내신에서 주요 평가 요소로 쓰기 때문이죠. 그럼 내신에서는 왜 문법을 평가 요소로 쓸 수밖에 없냐면 이제 리딩으로 하자니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반 이상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그냥 외워와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리딩 평가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리스닝도 지금 1학기, 2학기에 다 리스닝 시험 보고 하는데 아이들 수준으로는 좀 쉽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리스닝도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고 리스닝을 어렵게 하면은 결국은 선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닝이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단어로 구성된 지문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단어가 선행되는 거죠. 그렇다면 스피킹 라이팅은 어떨까요? 스피킹 라이팅을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볼 때 A, B의 커트라인을 굉장히 철저하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스피킹 라이팅을 지필고사에 집어넣어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면 이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네, 어떤 사람은 유창했다, 어떤 사람은 유창하지 않았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이팅 같은 경우 어떤 학생은 문단의 구성력이 좋았다, 어떤 학생은 내용이 좋지 않았다.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영어에게도 변별력이라는 거를 주려면 어쩔 수 없이 수학처럼 틀렸을 때 누구나 틀린 사람이 수용할 수 있고 교과과정 안에 있는 그런 영어 문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문법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법 공부는 솔직히 말하면 시험을 보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 공부가 시험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문법 공부는 언제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문법 공부를 언제 하냐면 과거에는 국내에는 원어민도 워낙 없었어요. 그래서 모국어 화자들이 다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될 정도로 선행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막 관계사 배우고 있고 초등학생인데 막 수동태 만들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에 어드밴스 수준의 문법 막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전혀 필요도 없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두엽이 발달하고 논리력이 발달하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 그때부터 추상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에는 학생들이 문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아직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문법을 배우더라도, 문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문법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문장의 모양을 익히는 거죠. 아, 요렇게 생긴 문장도 있다? 나도 한번 써봤다? 나도 한번 말해봤다. 딱 요 정도까지만이에요. 체계적으로 문법을 배울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을 잘 아는 성인 화자 혹은 중고등학생 화자에게 I like chocolate 이라는 이런 문장을 줬을 때 I는 주어고 like는 동사고 초콜릿은 목적어야.
I는 대명사고, like는 일반 동사고, 초콜릿은 보통 명사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겠지만, 아직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는 추상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명사라는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어를 담고, 대명사라는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어를 담고, 이런 식으로 언어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I like chocolate은 초콜릿 좋아한다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해 하세요. 어머님들은 초등학생들, 저학년 학생들한테 문법을 가르치면서 왜 이런 간단한 걸 못하니?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라고 이렇게 되게 답답해 하시는데, 학부모님들이 영어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머님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6차 교육과정이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오형식으로 영어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오형식 같은 걸 배우지 않고 영어를 진짜 원어민처럼 통으로 이해하면서 현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중학교 준비한답시고 막 오형식 같은 거 주고 주어 동사 목적어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형식 얘기하고 수동태 얘기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빙빙 돌리지 말고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거냐?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학년의 경우 추상성이 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조숙한 것 같다. 잘 받아들이고 좀 학습적이고 뭔가 좀 언어적으로 좀 발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일찍 하셔도 돼요. 초등학교 5학년. 일찍이 5학년입니다. 그리고 좀 그냥 평범하다 그럼 초6 때 하시면 되고 진짜 늦는 것 같은 괜히 좌절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초6 겨울방학 때는 꼭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 딱 1년만 선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문법책이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막 잘라놓은 거예요. 여러 단계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문법책을 사면 한 학기에 중학교 1학년 문법을 다 배울 수 있고 초등학교 문법책을 사면 여러 학기에 걸쳐서 중학교 1학년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어머님들이 선택할 수가 있죠. 중학교 1학년 때도 아직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율학기제이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구간에는 무조건 시키셔야 됩니다. 문법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뭐 시험도 안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키지 뭐.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단원이 뭐면 관계대명사와 수동태예요. 중학교 2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부분 1학기 때 관계대명사, 수동태, 현재완료 이런 게 들어가요. 아니면 간접의문문이나. 근데 이런 애들 처음 문법 배우는 애들이 이런 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요? 쉽지 않아요. 이미 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수준을 2바퀴 이상은 돌아줘야 학생들이 내신 수업 할 때도 좀 이해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또 완전한 것도 아니라 내신 수업도 받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는 뭘 하면 되겠어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법을 좀 돌려주시면 됩니다.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법이 사실상 교육과정상 끝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법을 여러 바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돌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친구가 중3이 됐는데도 아직도 중3 문법 책으로는 좀 부족함을 느끼고 많이 틀린다. 그러면은 또 중3 문법책을 계속 돌려주시고 중3 구간이 됐는데 이 친구가 문법 괜찮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문법책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문법책은 내용적으로 추가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유형이 조금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문법책까지의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6, 중1, 중2, 중3 요 구간 안에서 문법책 1, 2, 3, 레벨 1, 레벨 2, 레벨 3, 중1 수준, 중2 수준, 중3 수준을 얼마나 차근차근 잘 이해하면서 돌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1년 정도의 선행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선생님 그냥 2학년에 맞춰서 2학년 때 레벨 2만 계속 돌고 있으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 혹은 좀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교나 조금 교육의 중심지에 있는 학교, 중학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시험 범위로 나오는 프린트에 중3 수준의 문법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3 정도 수준이 뭔지는 좀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2학년 때 시험 볼 때 중3 수준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것도 있다 정도는 아셔야 그래도 시험 때 대응하기가 편하시겠죠. 문법 공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제 이해,
적용, 암기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설 부분을 보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좀 여기저기 시켜보고 틀린 문제나 내용을 암기해 주는 거. 꼭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문법에서 학생들이 여러 바퀴 돌아도 또 열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틀린다 하시는 분들은 암기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요. 문법책의 한 단원의 마무리는 항상 암기여야 합니다. 단원별로 암기해야 될 포인트는 항상 존재해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의 관용 표현, 항상 자주 쓰이는 표현. 동명사 관용 표현. 분사구문 관용 표현. 이렇게 꼭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수동태, by 이외의 수동태. 이런 식으로 꼭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또 초월하여서 내가 잘 이해했어도 그 내용이 오래 남게 하려면 그 내용에 해당하는 예문 하나 정도는, 간단한 예문 하나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그게 이제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문법책을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게 되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단원 공부하고 그 한 단원의 정리 노트 같은 걸 만드는 게 유행이고, 이거가 이제 사실은 조금 지났죠. 유행이 조금 지나서 실제로 지금 시중에 나오는 문법책 중에는 정리 노트를 막 껴주는 문법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학생들한테 정리 노트 하라고 하니까 또 대부분의 이제 학습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빈칸을 채워가면서 노트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리 노트를 만드실 분들도 거기다 이제 예문을 하나씩 달아가지고 항상 외울 문장들을 암기하면서 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서 이제 어떤 책을 고르느냐 하는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문법책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초창기 컨텐츠에 문법책 소개하는 컨텐츠 엄청 많거든요. 뭐 그런 거 참조하셔도 좋겠고, 대부분 이제 13단원으로 구성돼서 한 학기 딱 돌릴 수 있는 책이 있고, 몇천 몇백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제 단원은 굉장히 많지만 차근차근 혼자서 공부하기 좋게 돼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미루지 않고 일주일에 꾸준하게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단원씩. 그렇게 해야 3개월에 한 권을 떼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처음이라고 막 미친 듯이 풀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단원씩 절대 빼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문법 공부 어디서 하는가? 어디서 하느냐는 사실 방법이 많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뭐 과외도 있고요, 학원도 있고, 인터넷 강의도 있죠. 무엇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과외 같은 경우는 과외 선생님이 한 주에 한 단원씩 잘 나가준다면, 꾸준하게. 잘 못하거나 학생이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내용은 선생님도 심층적으로 봐줄 수 있고, 이 학생이 틀린 거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풀어주시겠죠. 아니, 과외인데 설마, 야, 그럼 넘어가자.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 비용이 비싸다는 게 단점이겠죠.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나 학원보다는 좀 비싸고, 좋은 선생님을 구하기가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선생님들마다 장단점도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한 단원을 가지고 이 친구가 잘 이해 못한다고 2주 끌 수 있죠. 근데 요 옆 단원도 2주. 그래서 책 한 권을 막 1년 동안 계속 보고 있다. 이런 경우가 과외에서 좀 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과외여도 일주일에 한 단원씩은 꾸준하게 나가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없다, 뭐 스탠다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머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일주일에 한 단원 무조건 나가줍니다. 이상한 학원 아니면은 제가 다녔던 학원들은 다 일주일에 한 단원 무조건 나갔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과외 인력보다는 좀 더 고급 인력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익숙하고요. 다만 이제 학생이 많아서 막 많이 틀린 학생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아마 본인이 선생님 저 이거 틀렸는데요 라고 말을 안 하면 학원 같은 경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 풀어줄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틀린 내용을 그냥 휙 지나가는 거죠. 또 적극적인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10개 틀리면 10개 다 손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구가 사실은 성적 오를 친구인데 아시다시피 다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아직 틀리는 게 너무 많고, 근데 학원에 들어갔는데 반 친구들이랑 격차가 크다 그러면은 요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수를 써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가장 고급 인력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 학원 선생님 중에서도 인터넷 강의 찍을 정도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게 이제 아주 장점입니다. 단점은 학생이 진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일주일에 한 단원씩 꾸준히 하는 게 학생의 손에 넘어간다는 점. 그래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머님도 똑같아요. 친척집 간다고 한 주 빼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어머님과 학생 손에 넘어왔다는 게 이제 어려운 점, 나쁜 점이고, 그리고 요게 최근에 이제 연구 보고서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 강의가 학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잠깐 멈추고 필기하고 뒤로 감고 앞으로 감고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집중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중을 더 안 하고 1시간짜리 강의를 막 2시간 동안 보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문법 공부 어떻게 하시든 저는 사실 이제 언제 하느냐가 주안점을 맞추고 만든 영상이에요. 너무 일찍 시작하지 마셔라.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시면 되고, 대신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3 구간까지는 좀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법 공부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든지 항상 성공적인 문법 공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